여러분, 어릴 적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 하늘 위로 계단이 있다면 저 하늘 끝까지 걸어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말입니다. 단순히 풍경이 예뻐질까요? 아니면 공기가 좀 시원해질까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지표면은 일기압의 압력과 21%의 산소, 그리고 유해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두터운 대기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수직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컨대 우리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물리 법칙이 송두리째 바뀌는 생지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키다시인지 몰라도 한 악덕 구독자가 제발 해달라고 지식 코리아 미친놈아 끈질기게 메일을 보낸 이 주제를 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자생 열기구 앞에 서 있는 코리아맨이 아닌 봉신이입니다. 네, 코리아맨이 오늘은 장염 증세로 결근한다고 집에서 개꿀 빠는 중이기에 봉신이만 실험에 임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개뻘짓하면 외로우니 봉신이의 라이브 친구 빙어대가리 빙신이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하늘로 이동하며 인간에게 변화되는 모든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맨몸으로 하늘을 계속 올라간다면 느껴지고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1단계, 봉신이와 빙신이가 지표면을 떠나 막 상승을 시작합니다. 고도 2000m 정도는 사실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비행기를 탈 때 느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바빠집니다. 기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귀 속에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오죠. 이때부터 인간은 연신 침을 삼키며 압력을 맞추려 애를 씁니다. 또한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몸속에 갇혀있는 공기들이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되면서 생긴 장내 가스가 부풀어 오르며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 가스는 풍선처럼 커져서 봉신이의 장기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아직은 상쾌한 공기 덕분에 기분은 좋지만 사실 인간의 몸속 폐는 벌써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상에서 20도였던 기온은 벌써 7도까지 뚝 떨어지며 인간의 체온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기 중에 수분이 급격히 사라지며 콧구멍과 목구멍이 말라가는 느낌이 들며 아직은 견딜만한 추위 같지만 습도 0%에 가까운 극한의 건조함이 인간의 피부 보호막을 실시간으로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구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2단계, 봉신이와 빙신이가 고도 5000m에 도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이는 풍경을 즐길 수준은 됩니다. 하지만 신체는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지상과 비슷하지만 기압이 낮아져 폐로 들어오는 산소 분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미 해발 2100m를 넘기면서 혈액 속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지는 저산소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봉신이의 입술과 손톱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뇌는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지면 민첩성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처럼 이 고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괴한 현상은 뇌의 오작동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지만 오히려 엔도르핀을 쏟아내며 인간을 멍청한 행복감 속에 빠뜨립니다. 또한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내가 뭐 하는 건지, 기분이 왜 좋은 건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혈액 속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잡지 못해 허덕이고 모세혈관은 낮은 기압 때문에 팽창하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시야는 점차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충치가 있다면 치아 내부 공기가 부풀어 올라 뇌를 찌르는 듯한 항공성 치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더 올라가 봅시다. 3단계, 고도가 8000m를 넘어서며 에베레스트 정상 높이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산악인들 사이에서 데스존으로 불립니다. 산소 농도는 지상의 3분의 1 수준으로서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눈앞에서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봉신이는 옆에 있지도 않은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하는 듯한 기괴한 느낌을 받는데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제3의 존재 현상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온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귀에서는 압력차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인간은 코를 막고 숨을 내쉬는 발살바법으로 버텨보려 하지만 낮아지는 기압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고도 10km 이상은 우주 방사선의 차단막이 얇아지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지상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며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4단계, 이제 봉신이와 빙신이는 생물학적 생존이 불가능한 임계죠. 일명 암스트롱 라인에 도달합니다. 이곳의 기압은 지상의 겨우 6% 수준인데 이제 물리 법칙이 우리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또한 기압이 너무 낮아진 나머지 봉신이의 체온만으로도 몸속에 액체가 끓어오르는 에블리즘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침, 눈물 그리고 폐 속의 수분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실제로 1960년 조셉 키팅어 대위는 고공상승 중 장갑에 구멍이 나자 손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풀어 오르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숨을 참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팽창하는 공기가 폐포를 터뜨려 기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숨을 강제로 내뱉어야 하지만 그 순간 혈액 속 산소가 폐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방향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15초. 의식을 잃기 직전에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포를 적시고 있던 수분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냉각 효과 때문에 인간의 폐는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팽창한 장내 가스가 횡격막을 밀어올려 심장을 압박하고 전신의 모세혈관들이 한계를 넘어 터지면서 피부 표면에는 선홍색 반점들이 징그럽게 돋아나죠. 여기서 끝내면 서판이 임종 직전까지 한 번 더 올라가 봅니다. 5단계. 마침내 우주의 경계 카르만 라인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완전한 진공 상태입니다. 붕신이의 몸은 원래 크기의 2배 이상으로 팅팅 부풀어 오르며 마치 인간 풍선이 됩니다. 게다가 공기가 없으니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기괴한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또한 태양이 비치는 쪽은 영상 100도의 고열이 살을 찢어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지만 반대로 그림자 쪽은 영하 100도의 극저온이 지배하는 잔인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한 예로 실제 1971년 소련의 소유주 11호 우주비행사들은 귀환 중 진공에 노출되어 뇌혈관이 파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 쏟아지는 자외선과 우주방사선은 우리 인간의 DNA를 즉각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면 천천히 우주와 함께 머나먼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단 100km 위로 고작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짧은 거리만 수직으로 이동해도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물리 법칙은 이토록 잔인하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일기압의 압력, 그리고 폐 깊숙이 들이마시는 21%의 산소. 이것들은 사실 우주라는 거대한 살인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생명 유지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라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유일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오아시스인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인류가 우주 정복을 꿈꾸며 화성에 가고 달에 가겠다고 외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 푸른 대기권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연약한 몸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인간의 도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 5단계의 고통 중 어떤 구간이 가장 소름 돋으셨나요? 혹은 장염으로 결근해서 집에서 개꿀 빨던 코리아맨을 또 어떤 극한의 지옥으로 보내길 원하시나요? 기발하고 잔인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실험 쥐새끼들 시키면 되니까요.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코리아였습니다.